오늘은 교토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녹차의 고장 오지입니다. 오지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오지바시예요. 오지바시에 목조난간과 늘어진 버드나무가 우러져 운치가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우지강과 마을의 풍경은 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웠어요. 생각보다 물살이 빨라 역동적인 느낌이었고 물이 맑고 깨끗했어요. 묘도인을 가려고 했지만 매표소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입장하지 않고 묘도인 주변을 둘러보며 초록빛 풍경을 감상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왼편으로는 우지강이, 오른편으로는 건물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관광 안내소 내부에서 다시 체험을 접수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빈자리가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남아 체험을 신청했어요. 입장 시간이 되어 안내에 따라 다실로 이동했고 일본어와 영어로 진행됐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차를 준비하였고 차를 마시는 예절과 순서를 배웠어요. 녹차와 다가는 허락을 받고 촬영했고 체험 후에는 기념사진도 남겼어요. 모두 체험을 마친 뒤 더 안쪽으로 걸어가니 붉은 난간의 다리와 건너편에 붉은 도리가 보여 다리를 건너가 보았어요. 다리 끝에 다다르자 도리 뒤의 길을 따라 우지 신사로 향했어요. 우지 신사는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고 신사 건물 주변에는 초록빛 나무들이 많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신사에서 나와 더 안쪽으로 걸어가서 붉은 도리를 지나면 초록빛 풍경이 펼쳐져 산책하기 좋았어요. 우지 신사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겐지 모노가타리 뮤지엄이 나와요. 우지를 배경으로 한 겐지 이야기와 헤이안 시대 문화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에요. 흙누리 너머로 흐르는 물과 초록빛 정원이 어우러져 미술관에 온 것 같았어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자 조명을 받은 벚꽃나무와 흘림체 글씨가 인상적이었어요. 전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겐지 이야기와 당시 귀족들의 생활과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전시장 복도를 따라가면 도서관과 카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지 관광 후 늦은 점심을 먹으러 생선구이 전문점 이로리 베니야를 방문했어요. 생선구이 외에도 오차즈케 정찬, 연어 덮밥, 닭고기 요리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로리에서 생선을 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고등어와 이면수 중 고민하다가 숯불 방건조 고등어 정식을 주문했어요.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는 살이 두툼하고 쫄깃했으며 간도 적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육수를 부어 오차즈케로 마무리했는데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이로리에서 생선을 굽는 모습과 음식의 맛까지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곳이었어요. 광고가 올라간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우지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웠고 감옥안과 철학의 길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사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조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저녁에는 숙소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어요. 가는 길에는 초록빛 나무와 강이 어우러져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해양 신궁의 거대한 도리가 더욱 웅장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옆 교세라 미술관은 조명이 켜지자 건물이 더욱 돋보였어요. 숙소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은 철학의 길을 따라 주변 사찰을 둘러보는 일정이에요. 숙소에서 버스로 금방 갈 수 있었지만 철학의 길을 처음부터 걸어보고 싶어 교토의 아침거리를 산책하듯 걸었어요. 철학의 길을 처음 본 순간 길게 이어진 수로와 초록빛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수로에는 잉어와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철학의 길을 충분히 둘러본 뒤 다음 목적지인 지쇼지로 향했어요. 지쇼지 안으로 들어서자 모래정원과 사찰,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니 각각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어요. 목조 건물도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관람동선을 따라 더 안으로 가다 보면 초록빛 이끼와 작은 폭포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운치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지쇼지와 주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전통 건물과 파란 하늘, 초록빛 풍경이 어우러져 시원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지쇼지 곳곳에는 초록빛 식물이 가득해 걷는 내내 자연 속을 거니는 기분이었어요. 월남동선 마지막에서 바라본 지쇼지는 처음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지쇼지를 둘러본 뒤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호네닌으로 향했어요. 경내로 들어서자 이끼로 뒤덮인 초가지붕 산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마치 액자 속 그림 같았어요. 산문 너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초록빛 나뭇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에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어요. 다시 돌아와 경내를 둘러보니 자연과 어우러진 차분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호네니는 둘러본 뒤 가까운 보타니 커피 교토를 방문했어요. 철학의 길과도 가까워 함께 들리기 좋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 초록 식물로 둘러싸인 야외 좌석이 있고 실내는 레트로 감성과 유럽풍 소품이 어우러진 분위기예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모닝 세트를 주문했어요. 버터 토스트, 딸기잼 요거트, 샐러드, 삶은 달걀로 구성되어 있었고 두툼한 토스트는 겉은 바삭하고 버터 풍미가 좋아 아침 식사로 잘 어울렸어요.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하지만 봄철의 초록빛 단풍도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자 연못과 초록빛 정원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풍경을 감상하기 좋아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목재마루가 길게 이어진 길을 걷는 풍경이 이 사찰만의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목재 지붕과 문은 정교한 장식과 구조가 돋보여 전통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루길을 걷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경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내부를 둘러본 뒤 나오는 길에는 붉은 단풍잎도 보여 아름다웠어요. 넓은 연못과 단풍잎, 석조다리가 우러져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물길과 이끼 정원을 둘러보며 젤린지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았어요. 젤린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난젠지 수로각으로 향했어요. 난젠지 수로각을 마주하니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이 나왔어요. 마치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는 인기 포토스팟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만든 아치형 수로교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한 색감 덕분에 운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오래된 건축물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사찰 관람을 마친 뒤 교토의 향토 음식인 니신소바를 먹으러 왔어요. 식사와 오미야게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국물과 청어는 짠맛보다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어요. 비주얼과 맛은 낯설었지만 교토에 오면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음식이었어요. 날이 너무 더워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해질 무렵 감금으로 다시 나왔어요. 산조대교 위에서 바라본 감호강 위로 하늘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다리미 산책로가 넓게 잘 조성되어 있어 강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무강에서도 외가리를 만났는데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신기했어요. 강 건너편 건물들의 불빛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암호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맥주를 즐기기 좋았어요. 건물과 다리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물 위에 비친 불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었어요. 남호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마지막으로 교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